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을 만났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는데, 자, 한 10분 동안 접견을 했는데, 그런데 5분가량을 그야말로 만나자마자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자, 서로 울고, 그러면서, 자, 이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자,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만나고 오고 난 뒤에 한 이야기입니다. 자, 대화는 한 5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핵심은 이 세 사람이 만나서 눈물부터 흘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압박하고, 이재명이 권력을 찬탈하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기가 몰려가지고, 내란 수기로 돼가지고, 그래서 몰렸다 하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받쳐 오르는 이 서름,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은 자, 말이 필요 없이 이 세 사람이 다 똑같이 느꼈던 감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도 자,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수위를 입고 그 몸이 수축해진 상태에서 지금 영의의 몸이 됐다는 사실. 자, 이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서럽고 그리고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서로 세 사람이 다 그 공통으로 느꼈던 대목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기대도 하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비상계엄까지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선을 쫙 긋고, 자, 그래서 그 안에 핵심 세력인 바로 한동훈 같은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이런 것들을 굳이 말로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자, 지금 느끼는 감정은 바로 눈물 그 자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대한민국이 사라지느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느냐, 민주주의가 파괴되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자, 집권 여당의 대표, 그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서 바로 한 5분 동안 울었다. 자, 이것이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억울하고 서글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그 눈물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많이 정성을 기울였고 국민의힘 관련해서 많은 이 관계를 맺어왔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상태를 내란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프레임을 씌우니까, 자, 거기에 선을 긋고 거기서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허황된, 말하자면 새로운 그 중도층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벌려놓았던 것, 이게 전부 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또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런 프레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체포되는 과정에 또 구속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뒀습니다. 물론 40여 명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공간에서, 자, 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찾아가서 저항도 하고 막아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분열되어 있다는 거고, 그 핵심 세력은 바로 한동훈이고 지금도 그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세력이 남아있어서 그 한 20여 명이 있어서 그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장동혁 대표는 거기 눈치를 보지 않겠다. 약속을 한 걸 다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 자, 그리고 이 한동훈에 대해서도 당원 게시판 사건도 처리한다. 자, 그리고 자유우파 진영에서 장외 집회를 할 때도 그들과 함께 한다.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 지지자들로서는 또 감동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그리고 김민수 대표가 눈물로서 회합을 했다는 것, 그 어떤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히 지금 상황에서 시대 아픔, 이걸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철저하게 국민의힘이 분열되어 있고 그걸 이용해 먹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자, 거기에 권력을 뺏기고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버릇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당하고 있는 탄압,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고통, 자,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자, 전직 대통령 부부를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그것도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다시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끌어들이다가 의자 채로 들었다가 그게 의자가 빠지면서 엉덩방아를 찍었다고 하는 사실. 자, 그리고 한쪽 눈은 실명에 가까워지고 있고 거기다가 고혈압과 당뇨, 지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도 받기 어려운 상황들. 자,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시 외환죄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계속해서 특검 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그리고 비호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의 보수 진영의 그대로 지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걸 탈피하겠다는 겁니다. 깨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고 저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렇게 답하는 이 전국 현안들. 자,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혼자서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배짱,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지금은 가장 큰 싸움은 바로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입니다. 자, 반국가 세력 때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국민의힘을 자, 그야말로 무시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아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만났다고 하니까 드디어 거구 정당. 자, 그러면서 지금 내란 정당이다. 고백했다. 자백했다. 이렇게 하면서 마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은 다시 국민의힘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보수의 튼튼한 뿌리가 지금 나무를 만나고 가지를 만나고 잎을 만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한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고 이 무도한 세력들이 반국가적인 행동을 할 때 그걸 막아내겠다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가 소중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확산하고 자기 자리를 더 보존하고 자, 자기 부정부패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거는 욕을 먹거나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기 자리를 걸었다는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대의 역사에서는 반드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잔잔한 대화보다는 한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가 껴안고 울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보수 정당이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상황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나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윤어게인이 돌아올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